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약속된 미래 빛가람 카페지기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 뭐 회원분들 간에 아주 혁신도시가 아파트 가격이 핫해지다 보니 좀그 감정적인 단어도 좀 섞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카페 주인 중개사님 추격 매도가 무엇인가 이건 좀 강퇴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뭐 그런 뉘앙스 아니면은 뭐 어찌됐든 하여튼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뭐 강퇴는 아닌데 제가 강퇴를 시키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영구 정지도 뭐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다만 향후에 봐서 뭐 1주부터 4주 정도의 뭐 글쓰기 정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분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하시면 그러면 같이 형평성을 위해서 같이 해당되시는 분 뭐 같이 한꺼번에 다 정지를 뭐 시킬야 되는 게 뭐 정상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왜 이를 글을 썼나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에 오늘 또 올리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가상금리. 사실 뭐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영구 강퇴라든지 뭐 가입 뭐 재승 이런 것 자체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뭐 그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기존에서 해왔던 것하고 또, 이분이 뭐 하셨던 것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을 상승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하락하게 될 거라고 보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건데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 다 사람은 해석이 각각 틀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제 카페 자체가 부동산 카페고 부동산 관련된 소식을 계속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견해는 틀립니다. 견해는 틀리는데 왜냐면은 물론 이제 나주 혁신도시고 나주 혁신도시가 잘 되길 바라는 카페 회원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나주 혁신도시의 제 재산의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투자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필로티 추격 매도 같은 이런 분을 강퇴시키는 게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고 뭐 하는 부동산 상승시키는 데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어떤 사회가 다 막 오른다라고만 하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분명히 여기에 카페에 있는 많은 회원분들이 또 폭락하지 않을까,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냥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제 하다가 보면 댓글 같은데 좀 그 빈정거리는 투가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하락한다라는 것을 내용을 좀 많이 좀 쓰시니까 지금 뭐 기존에 실거주 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신 분들 기분 나빠서 뭐 좀 쓰는 게 좀 있는 것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물론 서로의 시각이 틀려요. 서로의 시각이 틀리는 것을 무조건 나만 옳다라고 주장한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중에서 세계사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세계사의 인류가 한 10,0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세계사에서 뭐 10,000년도 더 되는 역사도 있겠죠.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 수만 거에서 수만 케이스를 보면은 각자의 다 의견이 있고요. 각자의 사고방식이 있고요.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을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 영구정지나 강퇴를 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심리로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 필로티 추격 매도님을 강퇴를 시키잖아요. 근데 필로티 추격 매도님의 의견에 동조하신 분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글을 여기다 쓰진 않지만 동조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로티 추격 매도가 매도 분께서 쓰는 글이 또 맞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강퇴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필로티 추격 매도의 의견에 동조하신 분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나서 왜 강퇴를 시켰냐? 그리고 또 글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럼 제가 또 그분을 또 계속해서 강퇴를 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카페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강퇴를 시키거나 글쓰기 정지를 하거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특히 제 스스로가 부동산 카페 플러스 나주의 혁신도시 생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카페인데 부동산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그 강퇴시키는 그 카페 회원들 누구냐면 무단적으로 이렇게 광고 행위를 많이 하거나 음란 글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뭐 도박글 올리거나 이거는 그냥 묻지 않고 다 강퇴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글도 조금은 강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글 같은 경우는 좀 강퇴는 안 시키고 글쓰기 좀 정지를 좀 많이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나주에 관련된 그 정치 사안은 또 강퇴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생활과 밀접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카페가 부동산 플러스 나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건데 나주 생활 정보 자체가 정치와 연결된 것도 있어 지역 정치 관련된 사항은 좀 제가 삭제를 안 시키고 있고요. 중앙 정치에 해당되는 그 중앙 정치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중앙 정치가 우리 나주의 혁신도시나 나주에 관련된 글이면은 또 이거 제가 삭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준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분이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그 기준금리 뭐 인상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집값이 폭락하지 않냐. 이거 걱정돼가지고 이거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쭉 보시면 가상금리가 3%에서 5%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연준부터 얘기를 꺼내야 되거든요. 미 연준이 지금 현재 다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찍어냈고 이 돈이 풀린 돈을 이제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이걸 좀 회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는 언제 회수를 하냐면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활성화되고 좋아질 때 경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상되어지는 게 미 연준은 연내에 뭐 테이터링 뭐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100% 인상은 저는 안 시킨다고 보거든요. 2021년에도 인상은 없고요. 22년에도 인상 없습니다. 23년까지도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 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 연준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치권하고 분리되어져서 본인들의 위원들이 그 점도표에다가 내가 인상하겠다는 것을 찍잖아요. 그거 얼마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다 찍어요. 근데 무려 2023년까지 그냥 2022년까지는 아예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혼이 거의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고요. 23년째 돼서 한 네 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3년까지도 거의 금리가 인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겠다라는 것도 뭐냐면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뻥카 기능? 이게 지금 뻥카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리를 올릴 거는 같아요. 올릴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겠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희 총재가 금리가 올리겠다는 그 말 중에서 계속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지금 깔고 있어요. 그 깔고 있는 것은 기준이 어디냐면은 대기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완전히 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가격 3억이니까 대출이 이제 뭐 1억 5천이나 2억, 뭐 보통 2억 아래이고 뭐 그러겠죠. 여기 이제 올 50만 원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3% 중후반대에서 이제 5%까지 보통 봐보면 여기가 1금융권인 중앙 은행, 우리가 말하는 중앙은행 말고 그 뭐죠? 시중은행 중에서 1금융권, 우리가 말하면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 하나은행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은 금리가 2% 뭐 중후반까지도 저는 알고 있는 걸로 있어요. 그다 3%의 초반대. 저 같은 이제 자영업자 뭐 하시거나 뭐 하는 분들, 또 공무원분들도 2%뭐 후반대, 3% 초반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 중후반이라고 하는 이 뉴스에 나온 요것도 보시면 누구를 전제할까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지금 직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 더 떨어지신 분들하고 또 여기가 이제 올해는 0.25%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9월에 올릴지 10월에 올릴지 11월에 올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내년 또 상반기나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2번까지 아니면 한 번 올리고 말거나 그럼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5%까지 오른다는 이것도 어디까지로 계산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지방은행이나 지역농협 그다음에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죠. 뭐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요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5%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1금융권에서 다니신 분들은 뭐 여기 특히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 많고 공무원이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뉴스를 봐봐지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대출은 자기가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뉴스를 봐보십시오. 금리 인상하면은 부동산이 자산 가격이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나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 그 다음에 중앙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우리가 많잖아요. 16개, 지금 나주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좋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국가직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 다 신분 보장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뭐 경찰, 소방직 공무원분들, 교사분들, 그 다음에 은행에 다니신 분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그 공공기관분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 있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전라남도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있는 공공기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일단 직장들이 다들 좋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통상 또 집을 대출 끼고 많이 사시고요. 직장이 좀 나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또 아파트 대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상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저는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길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면 자산 가격이 무조건 조정이 되나?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던가요? 과거에 3번의 인상을 했더니 집값이 모두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 또는 많은 그 기자분들이라든지 또 무슨 카페라든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 토론회 같은 나오면 금리 인상 플러스 무조건 집값 폭락, 부동산 하락. 요거에 지금 막 공식화 하거든요. 대입시켜서 무조건 폭락한다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통계를 찾아보면 어떤다고요?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왜 오르는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100%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오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연준이 있잖아요. 미연준이 전 세계의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기관 미연준이라고 하는 단체가 금리를 올릴 때는 뭐 할 때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네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너무 좀 과열이 됐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거였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거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회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죠. 2023년까지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건데 2021년에 대한민국이 2022년에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죠? 금리를 올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대기업은 그걸 커버할 능력이 있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 돈 너무 잘 벌고 있죠. 우리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 대기업들은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고 주가 주시도 좋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누가 또 이게 금리가 좋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외국 돈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그럼 외국 돈이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더 잘 나가고 더 성장되고 더 잘 나가고. 왜냐하면 돈을 땡겨오면 그만큼 사업 자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1차 금리 인상기 2005년에서 10월, 2007년 8월에서 1차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통계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이게 뭐냐면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이걸 뭐냐면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오른 것만, 크게 오른 것만 더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한국경제신문이 다 세 차례 올렸더니 세 차례 다 올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주식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근데 왜 뭐냐?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다 이거예요. 왜 오르냐? 한국은행은 어쩔 때 올린다는 거예요. 어쩔 때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자신 있고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판을 해서 아직 과열되지도 않았고 아직 성숙화되지도 않은데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꼬부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은이 똑똑해가지고 정확하게 금리 인상 시기를 맞춰서 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조금 눌러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30% 폭등할 것을 한 15%나 10%만 오르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나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죠. 자, 2005년에서 10월 2007년 8월까지 해서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2005년 10월에서 2007년 8월까지 해서 기준금리가 3.2에서 5%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3점 지금 봐보십시오. 얘는 지금 이게 뭐냐면 실질금리잖아요. 실질금리. 기준금리는 지금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5%. 그럼 실제 금리는 어떻게 했어요? 6%나 7%, 뭐 8%까지 됐었겠죠.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준금리로 1.7% 올랐고 코스피 지수가 53%나 올랐네요. KB 주택매매 가격지수도 14% 올랐고요. 2차 금리 인상기를 봐보십시오.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에 이 기준금리 2%에서 3.25%, 여기는 뭐 1.5% 조금 올렸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봐보시면 어딜까요? 우리 금리가 지금 2점 몇 프로대죠? 2점 몇 프로대.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해당돼요. 여기에 지금 2차 금리 시기에 그때도 어떻게 됐다? 코스피 지수가 23포인트가 올랐네요. 이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죠. 많이 오른 것 같지는. 그 다음에 주택매매 가격 지수도 81에서 뭐 86으로 5포인트 뭐 올랐고요. 3차 금리 인상기를 봤더니 1.25에서 1.75, 0.5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금리는 지금 현재 2%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0.5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 후반이나 3%뭐 초반 정도에 지금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는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고 부동산은 살짝 올랐네요. 살짝.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은이 이렇게 1차 금리 인상, 2차 금리, 3차 금리 인상 요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결론은 잘 올렸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올렸는데 뭐 폭락하지 않았어. 주식만 살짝 좀 떨어졌네요. 살짝. 살짝 떨어졌으니까 500포인트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건가요? 16%가 떨어졌다는 소리인 거죠. 제가 좀 계속 헷갈리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은이 적절하게 시점을 잘 맞춰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래서 경제에 좋은 쪽으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제말은 건 금리를 올려도 자산 가격 폭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금리를 올리면 자산이 폭락할 거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과거의 역사 통계를 보면 금리를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올랐다. 떨어진 경우도 물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금리를 올렸을 때 잘 보셔서 나는 뭐냐면은 이게 한 금리가 0.5포인트 그냥 1% 이상 인상되더라도 이자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사셔도 되고요. 금리가 올라도 아파트 가격은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주장했었던 것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는 이분 의견이 맞다. 필로트 추격 매도 주장하신 분 의견이 맞다. 불안하시면 주택을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리가 인상돼도 부동산 폭락은 없다. 금리가 인상돼도 도리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겠고요. 필로티 추격 매도님께서 이런 의견을 계속 내주시는데 대해서 여러분들도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견해를 쭉 한번 보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글을 삭제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다만 필로트 추격 매도님께서 좀 감정적인 단어 이런 댓글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